네, 오늘 코스닥 역시도 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시장을 이끌어줬던 제약바이오 중소형주의 상승이 오늘은 일시적인 중단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되는 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년 개최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투자업계 최대 규모 행사입니다. 이제 미 현지 시간으로 8일이니까는 우리는 내일부터 관련 뉴스를 많이 받아볼 수 있겠죠. 600여 개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참여하고 8천여 명의 기업 관계자라던가 투자자가 참여를 하는 굉장히 큰 제약바이오 내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 중 하나죠. 국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굵직한 기업들이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요. 지난해 주요 성과와 함께 2024년의 전망과 중장기 비전을 발표합니다.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는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있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쳐졌죠. 통합 셀트리온 그룹의 청사진과 함께 미래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외 아시아 태평양 세션에서는 SK바이오팜과 유한양행, 카카오 헬스케어,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참여를 하는데 그중에서는 이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성과를 소개하는 SK바이오팜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다가와서 신약이죠. 비소세포 폐암 신약인 렉나자 등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소개할 유한양행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외 한미약품과 SK바이오사이언스, GI 이노베이션 역시 1대1 미팅이 진행이 되고 GC셀, 동아ST, ABL바이오, 펩트론 등도 참여를 하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종목들을 최근에 많이 공략을 했고 주가 수익을 냈었는데 오늘 장의 주가 흐름은 다소 다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하면서 74만 9천 원까지 내렸고요. 셀트리온은 3% 넘는 내림세를, SK바이오팜과 유한양행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종목 보시죠. 중소형 단으로 가보면요. GI 이노베이션과 동아ST, ABL바이오, 펩트론 이 지금 보여드린 종목의 공통점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직접 참여를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실제로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은 일제히 다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막하니까 또 제로 소멸로 보는 걸까? 아니면 이제 오를 만큼 다 올랐다라는 걸까? 과연 이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어진 과장님? 네, 사실 그동안 3년간의 흐름에는 항상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나고 나게 되면은 계속 꾸준히 빠졌습니다. 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오 정도 이제 코로나 이제 시즌이었고 대부분 코로나 치료제에 좀 집중을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되는 이제 첫 시기이기도 하고 그동안 많은 인상 3상이나 이상의 좀 진행해왔던 부분들이 이런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서 좀 큰 계약권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2년 전에 에이빌바이오가 1조 2,500억 라이센스 아웃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큰 손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좀 비만 치료제들이 특히 한미약품이나 팩트론, 인빈티지렉 같은 기존에 이제 비만 치료제 업체들이 조금 많이 참석했다는 측면에서 아마 첫날에 크게 아마 큰 계약권이 보통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마 아스트라제네카나 좀 큰 M&A나 이런 빅딜들이 하나씩 나왔다는 측면이 있는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벤트가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벤트 소멸보다는 그 이후에 암학회나 종양학회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는 이유는 과거에 한미약품이 정말 대규모의 잭팟을 이곳에서 터뜨려냈고 가장 최근에는 2022년 1월에 ABL바이오가 이곳에서 사노피와 함께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이 또 어떤 종목이 나올까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오늘 현재까지만 흐름을 놓고만 봤을 때는 확실히 투자자들이 세론을 걱정하면서 먼저 매도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김민수 대표님이라면은 개인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보유하신 분들이 매도를 하는 날이었다. 그게 잘한 전략이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네, 일단 K 증시의 특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벤트 앞두고 나올 거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보다 나오는 거 다음에 뭔가 변화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손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주를 지난 과거 2, 3년도 거의 비슷한 쪽이긴 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가능성에 무게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변화를 보는 게 오히려 트레이더 입장 쪽에서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시되
일단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와 파장들 또 해당되는 소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세론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음 편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근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세론으로 보는 게 어떻겠느냐. 실제로 관련주들의 최근 흐름을 보시면요. 제약바이오주들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코스피 의약품 지수 추이를 보시면 지난 12월부터 장중 계속 올라갔고 특히나 1월 들어서 첫 거래일에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며 의약품 지수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왜 올랐냐? 앞서 이화진 과장이 언급했다시피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투자 심리가 좀 크게 개선이 됐고 여기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최 기대감, 더불어 레고캠바이오가 최근에 얀센으로 신약 후보 물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규모가 1억 달러가 성급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단일 물질 중에 최대 금액인 2조 원이 넘는 규모로 기술 이전을 하면서 특히 연말연초는 제약바이오지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시 한번 불거졌고 거시적인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론으로 본다 하더라도 2024년 연초에 제약바이오는 꾸준히 들고 가야 돼라는 의견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기대 요인을 좀 봤잖아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오늘은 세론으로 보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했으면 그 세론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를 다 제쳐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공략할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겁니까? 네, 다시 노려야죠. 이번 같은 경우는 여전히 큰 틀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기마다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도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 바라보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속 들고 갔었을 때 그 제약바이오 특성의 변동성을 다 그대로 견디고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는 정리를 했다가 다시 좀 밑에서 잡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 들고 있고 만약에 중간에 이슈가 없다고 하게 되면 저희 암학회나 면역 종양학회 같은 경우도 4월달, 5월달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또 공백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메꿔줄 쪽에 대한 변화가 뭘까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AI, 의료 이쪽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AI 의료도 꼽아주셨는데 이화준 과장님. 최근에 이 코스피 의약품 지수뿐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흥행한 요인들이 충분히 있었고 그 지난해를 본다면은 뭐 노보노디스크라던가 일라일리 굵직한 해외 제약사들의 주가 상승이 워낙 잘 나왔던 한 해잖아요. 그걸 봤을 때 올해도 뭐 비만이라던가 당뇨, 치매, 항암 그 키워드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재료 소멸로 본다면 그 다음 키워드와 관련한 종목을 발굴하는 게 차라리 나을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페트론이나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 계속 작년부터 이제 라이센스 아웃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만큼 올라왔던 것에 대한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알츠하이머나 이번에 뭐 레오캠바이오 이제 ADC 관련된 이슈가 계속 시장에서는 부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DC나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의료 쪽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사실 그동안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오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좀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계약금 아니면 투자에 대한 이슈들이 아마 하나둘씩 좀 나올 시즌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약바이오라는 측면하기보다는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참 중요하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난주에 FOMC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강하게 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반기에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매크로적 이슈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뭐 4월, 5월 뭐 그런 학회가 있긴 하지만은 만약에 3월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당겨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시장은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두 분 모두 일치가 되는 게 의료 AI인데 실제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올해 특히 주목할 분야로 AI 신약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소모픽이 빅파마 두 곳과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또 의료 AI주들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 아이소모픽은요. 구글이 설립한 인공지능 신약 개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아는 일라이릴리와 노바티스와 함께 저분자 합성 약물 연구 개발 협력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워졌고 규모는 일라이릴리와 2조 2,300억 원 가량,
노바티스와는 1조 5,700억 원가량의 계약 규모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AI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반도체 회사, AI 회사라고 하는 엔비디아 역시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합니다. 신약 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바이오니모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리커전, 제네시스 테라피틱스, 슈퍼루미날 메디신 등 AI 신약 개발사에 투자를 진행한 바 있는 이 엔비디아가 이 제약 바이오 업계 최대 이벤트에 참여해서 무언가 이야기한다? 그럼 우리는 전통 제약사가 아닌 AI 쪽을 보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을 보시면요. 앞서 봤던 제약 바이오주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빨간불을 켜고 있죠. 뷰노가 6.51% 상승하면서 오늘 39,250원에 종가 형성했고 대표적인 의료 AI주 딥노이드, 신테카 바이오, 파로스 아이 바이오, 루닛 모두 다 빨간불을 켰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오른 제약 바이오주는 세론으로 보고 의료 AI 쪽으로 이동하는 거 아닐까라는 또 오늘의 힌트를 볼 수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얘기 다 해놓으시고 저한테 뭘 넘기시? 예, 동의하는지요? 예,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AI 신약 개발 관련된 쪽에서 앞으로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고 변화가 나왔을 때 당연히 시장에선 국내 시장도 반영을 하리라고 봅니다. 좀 더 주목할 게 엔비디아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인셉션이라고 있습니다. 영화 아닙니다.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파로스 아이 바이오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쪽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강하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런 파로스 아이 바이오를 비롯해서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쪽에 신테카 바이오, 보로노이 이런 쪽으로는 같이 연결되면서 반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초기에 변화 흐름들을 좀 체크하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연관시켜서 AI의 진단 쪽에서 강자로 보여지고 있는 회사들 오늘도 주가가 이제 기지개를 피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도 이쪽도 크게 보게 되면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AI 소프트웨어주들이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기에 의료용 AI 관련주가 올랐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오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내 시초가 공략주 들어볼 텐데요. 오늘장 하락한 제약 바이오주를 공략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약간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의료용 AI주로 공략하는 게 좋을지 이화진 과장님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어떤 겁니까? 예,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좀 파로스 아이랑 색깔이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신축 공장은 이제 계약을 했고 이제 슈퍼 컴퓨팅을 내년 올해까지 거의 한 10,000대 이상 조금 보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슈퍼컴퓨터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AI 신약 개발을 하는 이유가 보통 15년 걸릴 거를 5년 안에 아니면은 비용적인 측면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굉장히 좀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동안 리커전이나 슈러딩거와 같은 회사들이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이런 사노피아와 같이 5조 이상의 계약건이 계속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신테카 바이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 이전 계약이 한 건 이상 나온다 여부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시초가 공략으로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가격 전략은 제가 일단 목표가는 2만 원 제시를 했는데 이제 전고점이 19,960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저항선 때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고점을 살짝 웃도는 2만 원 제시했고요. 손절 가격은 11,000원입니다. 김민수 대표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어떤 종목일지 또 제약바이오 오늘은 세론이지만 조정 시 다시 봐야 되는 주요 업종으로 전해주셨거든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조금 방향을 틀어서 알츠하이머 관련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라이릴리가 보여줄 도마네맘 쪽에 FDA 승인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에 대한 작년에 비만 치료제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도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퓨처캠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어제 그저께 중국 관련된 어떤 계약 맺고 본 계약이 안 나온다는 쪽 때문에 주가가 휘청했는데 그를 크게 기대했던 측면들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게 주가를 누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알츠하이머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알자뷰에 대한 효과까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쪽에서 일라이릴리의 어떤 제품 승인 이후에 조금 더 같이 동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나 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움직임 쪽에서 다시 지난 고점대 부분까지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가 한 14,000원대 정도까지 보고 대응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9,8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 가격은 9,850원, 퓨처캠으로 내일장 공략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인데요. 제약바이오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시초가 공략주로 잘 또 수익 내보시길 바랄게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